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뉴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도 투자 매력이 사라져간다. 그 이유는 대출금리 감당이 어렵다. 근데 한편에서는 콘도 투자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메트로뱅크 임대시장 핵심 요소인 콘도 투자가 시들해지면서 임대인의 높은 임대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25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면 임대 시장이 안 나오잖아요. 원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그게 이제 임대차 시장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임차인들, 그러니까 결국 임대료는 더욱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혹자들은 모기지 주택공사에 나오는 데이터는 무조건 반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그 지금까지는 좀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형 콘도는 임대 시장의 약 40%를 차지한다.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하지만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했죠. 그리고 유지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악화되면서 콘도에 대한 투자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 뭐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워낙 금리가 높고, 그리고 요즘에는 콘도 피 자체가 정말 비싸요. 정말 너무너무 비싸고, 저도 이번에 이제 임대인을 찾았는데, 에 대한 얘기 좀 나중에 좀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적합한 임대인을 찾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임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임차를 하고 싶은 사람은 너무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찾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확실히 이제 투자가 좀 쉽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UBC 경제대학원의 톰 다비도프 부교수는 확실히 임대형 콘도 구매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 투자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본으로 인한 이득과 임대료 수익이 여전히 발생하지만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본으로 인한 이득과 임대료 수익이 여전히 발생을 하는데, 이걸 감당하기, 위험을 좀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실제로 광역 토론토의 경우는 작년 새로 완공된 콘도를 구매한 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이 임대 시장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어떤 모기지를 쓰냐에도 다르겠지만, 제도권에서 모기지를 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거의 보지는 않을 거예요. 뭐 캐시플로우가 나지는 않더라도 손실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저처럼 사채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100% 손실을 봤을 테고, 근데 뭐 20%딱 맞게 투자, 뭐 30%, 40%, 50%까지는 모르겠는데 20%딱 맞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손실을 보긴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진짜 손실인가는 따져봐야죠. 왜냐하면 모기지를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모기지를 총 먼슬리로 2,000불을 낸다. 그럼 절반 정도는 이제 원금을 갚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저것 다 짜져서 이 콘도에 내가 매달마다 300불을 더 내야 돼. 그럼 이제 일단은 내가 있는 돈에서 나가니까 손실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그 원금을 갚는 게 1,000불이다 보니까 손실은 아닌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게 캐시플로우가 발생하지 않고 캐시플로우에서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손해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뭐 5년, 10년 가정하면서 임대 수익만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이게 손실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앞으로 지금 뭐 금리가 지금 이렇지만 결국 금리가 뭐 앞으로 2년 뒤엔 떨어질 테고, 그죠? 그리고 뭐 이민자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인구는 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임대 수익과 택의 어떤 그 구매는 이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2년 뒤에 내가 되팔아야지, 내가 손해보는 만큼 붙여서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또 손실이 아닐 수는 있죠. 그죠?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자,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이 같은 높은 임대조차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모기지 대출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모기지 대출을 통한 콘도를 구매한 투자자들이 시장에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도 뭐 맞는 얘기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드는 생각이 이것 때문에 좀 짜증나고 힘든데 그냥 팔아버릴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이라도 팔면 손해는 아니고 분명히 이익은 되는데 뭐 좀 아쉬운 거죠. 그죠?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 찍은 거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저는 이제 써리에 투자를 했다 보니까 제가 써리에 투자한 게 보니까 지금 거기가 주변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좋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 어제 좀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겠다, 상황이 지금. 그 옆에 막 노숙자들이며 뭐 정말 안 좋은 시설들 많이 있는데
아무리 안 좋아져도 지금보다는 안 좋을 수는 없겠다. 왜냐면 지금 보니까 그 주변에 하이라이즈로 쫙 생기는 거 보니까 아 정말 지금이 최악 시기고 요것만 넘기면 또 좋은 날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확신이 들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렇고요. 자,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예를 들면 자, 메트로뱅크의 콘도 평균 콘도 가격은 83만 달러입니다. 메트로뱅크의 평균 콘도 가격 어마어마하네요. 자, 20% 해당하는 16만 6천 불 달러를 다운 페이먼트를 내고 그리고 25년 상환 기준으로 대출금리 뭐 4.99보다 지금 올랐을 겁니다. 근데 매달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3,858달러인데 자, 재산세, 스트라타 피, 유지비 등을 포함하면 3,858달러 매달 임차인으로서 받더라도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이 몇 개, 83만 달러 그래도 방 2개 아닌가요? 그러죠? 방 2개면은 이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요게 이제 재산세, 스트라타, 유지비 다 들어가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더 높게 받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일단 이걸 30년으로 늘리고 25년보다는 20% 냈으니까 30년으로 늘리고 최대한 뭐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최대한 그 격차를 줄여서 그죠? 매달 300불, 400불이 뭐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2년을 가져간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400불씩 매년 내면은 2년이면 10,000불 내가 더 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나중에 내가 10,000불을 더 얹어서 팔면 뭐 그것 자체에선 손해가 보지 않으니까 뭐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아마 콘도의 투자는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자, 이 같은 수익률 감소로 콘도에 대한 투자 기피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자, 이같이 기피 현상이 신축 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요즘에 신축 콘도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데 그죠? 주택 공급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워낙 잘 팔렸고 근데 주택 공급 악화는 이게 안 팔려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디벨로퍼 자체도 지금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아서 한 거고 그러니까 요즘은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신축 콘도보다는 임대 수익만 생각하면 구축이 낫죠. 그죠? 구축을 사서 임대 주고 나중에 리모델링해서 팔면 더 짧은 시간에 투자 대비로 좋은 투자 수익을 얻을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그러니까 신축은 지금 워낙 비싸고 신축은 거기다 인건비 그리고 뭐 이자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비용 뭐 여러 가지 다 물가 포함해가지고 그걸 다 얹어서 신축 콘도는 분양을 하니까 요즘에 신축 콘도 분양 시장이 사실상 정말 되게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축 콘도들은 뭐 연식이 있긴 한데 사람들이 돈을 좀 벌 만큼 번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렌트비 워낙 올랐고 그러면 구축을 사서 렌트로 주다가 나중에 좀 좋은 시기가 왔을 때 적당히 리모델링 해서 팔면은 아마 신축 콘도가 워낙 비싼 가격에서 또 올라가는 것보단 아예 구축을 사서 적당히 이제 바로 1년 내에 못 팔잖아요. 그죠?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는 게 아마 수익률 면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듭니다. 반대로 BC 부동산 협회에서는 콘도가 여전히 좋은 투자 대상이며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BC 부동산 협회라는 거 잊지 마세요. 부동산 협회는 언제나 투자가 좋습니다. 근데 어제 어떤 분 댓글 다셨는데 야 쟤네는 맨날 좋다고 하더라. 뭐 맞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또 대변을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미친 월세 원베드룸에 2,400달러 무늬만 180명. 이건 정말 미쳤는데요. 세상에. 근데 제가 저번에 영상 찍었는데 요즘 그 세입자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안 오죠? 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제가 스팸 처리해놔가지고 글로 다 갔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뭐 결국은 이제 세입자를 찾게 됐습니다. 너무 다행인 거죠. 어제는 진이 너무 빠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세입자 찾았는데 페이스북하고 렌탈다스에 내놨는데 제가 이번에는 문의만 한 40건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문의를 받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하나 일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진이 좀 빠졌는데 여기는 이제 밴쿠버 메트로 시장에도 원베드룸에 2,400달러 문의만 180명. 네, 사실상 저도 어떤 분이 2,000불 받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약간 좀 마음적으로 힘든 상태였고 되게 쫄아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도 이제 딱 렌트가 어쨌든 되니까 막 2,000불 받을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근데 어쨌든 1,100불 만족하고 있고요.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이렇게 렌트를 주고 렌트를 찾아내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은 뭐 좀 굉장히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긴 들었고요. 이 사람에 따르면 신청서는 1시간 만에 36명이 모두 마감이 됐대요. 와, 그리고 15명은 임대 신청서의 작성을 완료한 상태였고, 저도 준비되고 레디된 사람들은 이미 신청서를 이제 하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선 이제 대상이기도 하죠. 일단 그 시큐리티 디파짓을 빨리 낼 수 있는 사람이 또 우선순위이기도 하고요. 그 여러 가지들. 그래서 배씨 이 사람은 소득 등을 토대로 임대료 미납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뭐 당연한 얘기죠. 임차인계 이런 게 이제 저도 이 스트레스를 겪어봤지만 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죠? 그 위험성을 또 감수해야 되니까 뭐 이런 굉장히 이제 임대료가 여전히 치솟고 있다. 왜냐하면 아까 나온 것처럼 콘도가 이렇게 투자 대상으로서 매력이 떨어지면 개인들이 투자 안 하면 이렇게 보면 미친 월세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실상 공급을 많이 늘려줘야 돼요.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콘도 투자에 대한 그리고 월세에 대한 뉴스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서 좀 선선하게 한 것 같아요.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